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우리나라도 테러에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법은 테러 예방, 대응 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우리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목표를 내는 건 아니고요. 정의를 보면 이 테러라는 건 뭐냐? 이 테러라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외국 정부. 그런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그 밖에 국제법에 체결된 국제기구를 포함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외한다 하면 안 되겠죠.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럼 어떤 거냐? 일단 살해하는 거죠. 우리가 테러하면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일으키는, 또한 체포, 감금, 약치, 위인 또는 인질, 대표적인 테러가 인질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항공기를 이렇게 와 관련된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행 중 을 손상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항공기의 안전을 해야 할 손괴를 하는 거, 또는 추락시키는 거 있죠. 대표적인 거죠. 이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폭행 협박으로 또 항공기를 강탈하는 거, 그러니까 항공기를 파괴한다, 항공기를 손괴시킨다, 항공기를 강탈한다, 또는 이게 항공 시설 있잖아요. 공항 같은 거를 손괴하고 이런 운항을 방해하는 거. 일단 어쨌든 테러, 우리가 하이제킹이라고 해서 항공기를 납치하는 거, 또는 손괴, 항공시설, 공항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손괴를 시키는 거. 더불어 이 선박도 들어가요. 선박에 대한 이런 다음 행위를 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요, 선박에 대해서 보면은 역시 운항 중인 선박뿐만 아니라 해상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파괴를 한달지 손상을 한달지 이런 부분인데, 운항 중인 선박이나 구조물에 실려 있는 화물 있죠. 화물을 손상시키는 것도 포함이다. 아무튼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 그다음에 선박 시설, 그리고 화물을 손상시키는 것도 포함이 돼요. 더불어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강탈을 한달지, 아무튼 선박을 강탈하는 거, 해적 행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또 파괴를 하거나, 그다음에 손괴를 시키는 거, 아무튼 항공기, 선박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죠.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사망, 중상해,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 위력을 가진 어떤 폭발성 물질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차량이나 시설을 폭발시키는 방법인데, 어떤 거냐면 기차, 전차, 자동차, 이러한 것들, 이 차량을 이렇게 폭발시킨달지, 또는 그 밖에 어떤 이걸 사용한달지, 이런 게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운행 중인 이러한 선박, 기차, 전차, 자동차 등에 대해서 또는 도로공원역에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폭발시키는 거. 그다음에 전기,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 있잖아요. 이렇게 가스 시설, 그다음에 한전 이런 곳인데, 또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쓰는 거 있잖아요. 요게 그 음용수랄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폭발시키거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요. 대표적인 정유와 관련된 석유, 석탄 이런 이 저장하는 시설, 수송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 폭발시키는 거, 그다음에 공중에 출입하는 건조물이나 항공기 이런 부분도 다 보시면 여기서 제외된 것도 다 포함이 되죠. 자, 넘어가 보시면 그다음에 핵물질이 들어가요. 핵물질에 대해서, 또는 원자력 시설,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러한 다음 행위를 하는 거다. 뭐냐? 원자로를 파괴하는 행위죠. 이걸 통해서 위험을 일으키는 거.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이러한 시설이 있잖아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위험을 가하는 행위. 그다음에 핵물질을 수수, 보관 이런 거를 분산시키는, 처분하는, 사용하는, 함부로. 북한이 대부분 많이 그렇잖아요. 로켓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핵물질이나 원자력 시설을 파괴한다. 그리고 정상적 운행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이 테러입니다. 테러 개념을 틀리게 내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이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테러 단체는 잘 나오는데, 이게 유엔이에요. 여기다가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쓰면 안 돼. 우리나라가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유엔이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테러 단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테러 위험 인물이 있고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이랄지, 유엔에서 지정하는 김정은이랄지 이런 경우죠. 테러 단체의 조직원,
그다음에 테러 자금을 모집, 기부하거나 또는 예비, 음모, 선전소독을 하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오사마 빈 라덴, 그리고 아무튼 테러 위험 인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죠. 뭐 이란의 모 인물들도 이렇게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이 되죠. 넘어가 보시면 비교돼서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요. 예전에 IS에 가입한 우리나라 김군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외국인 테러 전투원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위험 인물과,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은 테러 위험 인물이지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아니죠. 자,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그러니까 IS에 속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도 김군 사건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처벌 규정을 두죠.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합니다. 이러다 보면 테러 자금은 돈이 있어야 되겠죠. 자금 조달 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공중을 등 협박 목적, 자금 조달 행위를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 공중 협박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가, 지방, 지자체, 이제 외국 정부가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조약에 의해서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 위해를 가하고 협박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서 아무튼 이런 걸 가리켜서 자금 조달 행위도 바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테러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테러 활동이란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 위험 인물을 관리하고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 이런 게 관리, 그리고 장비에 대한 관리,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진압 이런 걸 다 포함한다. 이걸 대테러 활동이라고 그래요. 관계 기관이라는 건 이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다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대테러 조사가 있죠.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수집하는 것이 대테러 활동이 이 활동과 관련해서 뭐라고 되냐면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근데 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하는 거. 그러면 현장 조사를 하는 건 대테러 조사고, 정보만 수집하는 걸 대테러 활동이라고 하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걸 통해서 시료를 제시하거나 이런 진술을 듣는 거를 대테러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와 활동, 이 두 개를 비교하시고요. 넘어가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예방 대책 수립인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 대응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의무죠. 의무. 인권 침해.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히 이제 테러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민간 사찰을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 이제 사생활이랄지 언론의 자유랄지 이런 부분에 이게 적법 절차를 준수할 의무를 두고 있죠. 이거는 뭐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부분 알아야 되겠는데, 이제 이 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 이 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 넘어가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죠.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 테러 활동 심의결하기 위해서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를 둔다. 자, 위원장 알아야 되겠죠.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요. 자, 위원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는데요. 요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개정이 돼서 이제 들어갔죠. 이 영역이요. 보시면 이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뭐냐 보니까요. 여기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가고,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졌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졌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그다음에 경호처장, 국정원장, 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원자력위원장, 관세청장, 경찰, 소방청장이 이제 들어갔죠. 해양경찰청장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해양경찰청장도 포함이 되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져있다. 참석 요청을 보면 국가대책위원장은 관계기관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여기 아니어도 넘어가 보시면 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제 간사를 두죠. 자, 간사는 뭐 센터장이 됩니다. 이제 간사는 대테러 센터장. 자, 심의결. 자,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서는 뭘 하느냐라고 보면 대테러 활동에다 말대로 정책을 수립한다. 기본 계획 이제 그걸 수립하고 역할 분담하고 이제 그런 심의결에 필요한 생각을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운영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대책위원회는 뭐 하느냐? 이제 대책위원회니까 여기에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역할 분담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대책위원회의 이제는 시행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 공개 여부 공개할지 그다음에 이제 운영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특수 임무대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돼요. 이 많은 걸 다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공대 설치, 이제 군 대테러 임무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경보 발령, 테러 경보가 있어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이런 걸 발령하는 거, 그리고 안전 대책 기구를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비용 한도, 그다음에 세부 기준 방법, 포상금, 그다음 복구비, 그다음에 이제 치료비,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 특별 위로금 이런 걸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용이에요. 아까 이제 위원장이 국무총리다. 뭐 이런 정도 중요하고 아까 이제 구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진다라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대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제 위원 과반수 요청해요. 과반수 3분의 1이 아닙니다. 이제 소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제과 출가죠. 일반 의결 정도습니다. 보통 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체적으로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찬성이고요. 자,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죠. 공개가 원칙이 아니다.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공개할 수 있죠. 원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공개가 원칙이다. 틀리죠. 자, 그다음 위임입니다. 자, 기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회 의무입니다. 아까 이제 참석했던 이제 위원들은 회의 과정, 그 밖에 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업무 수행하게 된 사항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이외에는 원래는 이제 비공개 원칙이니까 누설하면 안 돼. 여기에 누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죠. 자, 넘어가시죠. 이제 대책위원회에 따면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테러 대책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실무위원회를 둔다. 어디에? 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위원장이 한 명이에요. 위원장은 센터장입니다. 아까 대테러 위원회의 경우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고 여기는 실무위원회예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 대테러 센터장. 자,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을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예상나 특정직, 별정직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운영 규정에 이제 실무위원회를 보니까 실무위원회는 이제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센터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무위원 간사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위원장은 센터장, 대테러 센터장. 자, 위원은 이제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일반직, 이게 특정직, 별정직 포함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디에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기재부에는 비상안전기획관, 그리고 외교부가 있었죠. 그다음에 재해동포연사국장, 그다음에 통일부, 그리고 법무부, 그다음에 대검찰청은 대테러 이렇게 검사장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행정안전부. 이제 안에는 이제 비상안전기획관이랄지 재난정책관, 그다음에 산자부. 자,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삭제됐어요. 요 부분이 삭제됐어요. 삭제해 주세요. 자, 보건복지부에는 지금 이제 위원이 안 들어오니까요. 자, 환경부는 환경복정책관, 국토교통부는 환경정책관, 자, 비상안전기획관. 아무튼 보건복지가 빠졌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대통령 경호처에서 또 국무조정실, 관세청, 경찰청 경비국장이에요. 보안국장 아니고 소방청, 그리고 또 원자력발전위원회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해양경찰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무위원장은 안건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 제기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실무위원이 아니어도 이렇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원만 하면 틀리겠죠. 요거 하나만 좀 보시면 되고. 자, 간사를 두죠. 자, 간사는 이제 뭐 회의할 때 연락하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 별정직도 포함이 되고요. 센터장이 위원장인데 센터장이 지정하겠죠. 실무위원회는 소감 부서 관계기관 개최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심화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제 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 좀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운영입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기능. 실무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제 사전 안건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하고 실무결 건에 대한 세부 이행에 관한 거, 그다음에 실무 처리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테러 경보 발령을 심의를 하죠. 이제 관심이냐 주의냐 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이제 대테러 센터 아까 이제 대테러 센터장이 이제 위원장이다 할 때 이게 대테러 센터인데 어디에도요? 국무총리 소속이죠. 이런 걸 내는 거예요. 대테러 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센터에서는 국가 대테러 활동 관련 임무 분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침을 작성하고요. 이제 테러 경보를 직접 발령하는 거예요. 이게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대테러 센터에서 테러 경보를 발령합니다. 자, 그리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무. 여기에 이 경보만 잘 보십니다. 이 경보 발령은 대테러 센터에서 한다. 대테러 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구성된 대테러 센터를 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 보시면 대테러 센터의 직무입니다. 대테러 센터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임무를 분담을 해서 이제 실무 조정을 하고, 아무튼 이제 지침시 발령하고, 여기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보를 발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센터에서 하죠. 그리고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 대책, 중요 행사에 있어서 수립, 그다음에 이제 점검 활동이랄지, 이제 국제 협력이랄지 이런 걸 담당을 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대테러 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그리고 실제 테러 경보 활동을 하고 구체적인 테러 방지법에 관한 업무를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조직인데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센터장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센터장 밑에 정책관 한 명 주고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고위공무원 등에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대테러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 충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별정직이 안 들어가죠. 이게 별정직 포함하면 안 돼요. 센터장은 대테러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하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센터장을 보좌하는 정책관이 있죠. 자, 요 정도. 그다음 하부 조직으로 4개가 있어요. 부의사관, 그리고 경무관, 서기관, 그리고 기술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그리고 이제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앞에서도 이제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테러 센터의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인적 사항은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넘어가실까요? 이제 대테러 이제 인권보호관이 나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대책위원회 소속이죠. 대책위원회 소속이에요. 센터 소속이 아니라 인권보호관은요.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는데 이게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겁니다. 자, 임기의 운영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 인권보호관은 어떤 분들이냐? 위원장이 이제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는데 변호사로서 10년 경력. 그다음에 인권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인데 10년. 아무튼 부교수 이상. 변호사 자격 10년. 그다음 부교수 이상 10년. 자, 그리고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재직하 했던 업무. 여기는 10년이 없죠. 그다음에 인권 분야로서 근무하는 여기에 10년. 생애 10년이죠. 변호사 10년, 그다음에 부교수 10년, 인권 10년. 그런데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재직하 했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니까 뭐 3급까지 올라갈 때는 당연히 경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10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인권보호관의 이제 임기는요, 2년이죠. 요거는 이제 숫자는 한 3년이 아니고요. 연임할 수 있죠. 연임이라는 거는 이렇게 2년 하고요. 이제 2년을 하고 이렇게 또 2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 연속 또 연속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권보호관은 신분보장이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기소예요. 구속이 아니고 비밀을 누설했다. 자, 그 밖에 심신세약으로 할 수 없다. 이걸 제외하고는 해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경우는 해촉할 수 있죠.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거나 기소됐거나 형사, 민사가 아니에요. 형사 기소. 그 다음에 비밀 누설했거나 또는 심신세약의 경우에는 이때는 해촉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그러면 이제 국가공무원 이제 그래서 결격 사유를 정해놨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해촉 사유가 되는 거죠. 피성년 후견 피한정 여기는 들어가요. 피한정 의원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이렇게 5년이 지나지 않았다.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건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나오는 거예요. 자, 선고유예는 선고유예 기간입니다. 이게 2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격을 상실했거나 정지됐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횡령죄예요. 횡령 배임죄. 횡령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요거는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성폭행 범죄, 성범죄를 했고 3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2년이 지나지 않았다. 파면돼 가지고 5년이 안 지났다. 해임돼 가지고 3년이 안 지났다. 이런 경우가 국가공무원 결격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공무원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면 인권보호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넘어가실까요? 인권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입니다.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간의 대책 관한 안건을 내용으로 하죠.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해서 이게 자문 개선이에요. 그래서 대책위원회. 왜냐하면 대테러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사생활이랄지 민간 사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개선 사항을 하고 또한 대테러 활동에서 인권 침해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인권 교육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민원 기한 처리인데요. 여기 2달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권보호관은 민원이 들어왔다. 그럼 2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에요. 민원 들어왔을 때 빨리 처리해 줘야 됩니다. 2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다. 그다음에 지원. 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할 수 있죠. 대책위원회는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 조직을 둘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이거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인권보호관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 이제 밝혀졌다. 자, 그랬을 때 어때야 돼? 시정을 권고할 수 있죠. 이 권고예요. 권고는 이제 강력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권고라는 거는 이제 권고라는 것은 시정 방안,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이런 걸 권고라고 합니다.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관에 통지를 하도록. 아무튼 결과만 통보를 하면 되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무는 아니죠.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밀 엄수입니다. 인권보호관은 비밀 엄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밀 엄수 의무가 있고요. 인권보호관은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직무상 하게 된 비밀에 대해서 미리 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꼼꼼히 보시되 다만 이제 제가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전담 조직입니다. 테러와 관련해서 이제 전담 조직을 두고 있죠. 관계기관장은 테러 예방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다죠. 반드시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요. 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테러 방지법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담 조직은 테러 예방 대응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전문 조직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역 테러 협의회, 그다음에 공항 항만 테러 대책 협의회, 대책본부, 그다음에 현장 지휘본부. 자, 넘어가 보죠. 그리고 화생방 대응본부, 테러 복구 지원센터, 대테러 특공대, 구조대, 통합센터, 조사팀. 이게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는 전담 조직인 거죠. 협의체까지 다 포함해서. 자, 그러면 관계기관장은 이제 방금 여기에 해당하는 조직 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대테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부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앞에 전담 조직을 두는 거고요. 전담 조직을 원래는 이제 둘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두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나와요. 이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역 테러 대책 협의회입니다. 지역은 어딜까요? 시, 도에 두는 거죠. 특별시, 서울,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입니다. 도, 특별자치도, 이거는 이제 제주도고요. 관계기관 간의 테러 예방 활동에 필요한 지역 테러 협의회를 둔다. 의무적이죠. 그래서 의장은 어떻게 되느냐? 요게 특별시, 요게 이제 지역 관할 지부장인데 특별시의 경우에 대테러 센터장이죠. 대테러 센터장이 일단 의장이 됩니다. 자, 위원은 누구냐 그러면 지역 위원회의 경우에 지역 대책 협의회죠. 그러면 시도가 있는데 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공무원 상급 이상에 해당하는 이렇게 지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뭐 국가정보원, 식품의약안전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지역에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납급 상당의 공무원, 그다음에 상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를 이렇게 이제 지명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잘 아셔야 되겠죠. 이제 지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 군부대, 이제 기무부대장, 그다음에 이제 관계기관 지역과 협력하는 부분. 이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요게 지역 바로 이제 대책 협의회가 있는 거죠. 자, 그 심의결 사항은요, 당연히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내려오잖아요. 지역이니까 이런 사항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그다음에 사전 예방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평가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점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니까 여기 심의결 사항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절차를 좀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관계기관장은 심의 의결한 내용에 대해 이행 결과를 지역 테러 협의회에 통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장은 결과를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고, 회의는 어때요? 필요한 지역에 고려해서 의장이 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 테러 대책 협의를 봤어요. 여기에 시도에 두는 곳이죠. 자, 그다음 넘어 보실까요? 이제 공항 항만 테러 대책 협의예요. 공항 항만 이제 최근에 좀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공항 항만 내에서 관계기관 간의 대테러 활동을 협의하기 위해서 공항 항만별로 두게 되는데, 공항 항만 대책의 의장은 해당 공항 항만의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이에요.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죠.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 구위원은 어떻게 되느냐? 위원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제 보건복지부가 안 들어가요. 역시 보건복지부가 빠졌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군사안보지원 이렇게, 해양경찰청이 들어갔고, 질병관리청 이렇게 이게 이제 들어가죠. 소방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고, 보건복지부는 제외됐다. 공항항만은 시설 소유자, 경비보안 책임자. 그리고 이제 이거밖에 공항항만 테러 대책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된다. 자, 요 부분 보건복지부가 빠졌다는 거죠. 여기. 아무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공항항만의 심의결은 어떻게 되냐? 대책협의회는 해당 공항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당연히 이제 대책협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거. 그다음에 공항항만에서의 장비 시설. 그다음에 항공기 선박. 아무튼 공항이니까 여기에 이제 휴대 화물까지 검사하는 거. 그리고 입수 전파 구축하는 거. 이제 비상 대책하는 거, 이런 부분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통보 보고인데, 관계기관장은 심의결 사항에 대해서 이행 결과를 공항항만 대책협의회에 통보해 줘야 돼요. 똑같죠. 앞에서 지역하고 공항항만 대책협의회 의장은 또 보고를 하다. 아무튼 위에서는 통보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보시고, 공항항만 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요,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